건강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강 회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아무리 몸에 좋다 해서 먹어도 그 흡수가 안 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흡수력을 높여서 이 몸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콜라겐도 분자 크기가 좀 작을수록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래가지고 저분자 콜라겐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콜라겐은 다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데 우리 몸에서는 이 덩어리가 큰 거를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거나 이럴 때 들어오는 콜라겐은 사실상 90% 이상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콜라겐도 이 분자 크기가 흡수력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자,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얼마나 작은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다 진짜. 주머니에서 뭘 잡으시려고? 자, 어? 보이시나요? 뭐죠? 판토마임 하시는 건가요? 잘 안 보이는데요? 뭐가 있어요? 너무 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냥?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들고 있어요. 머리카락 한 가닥. 머리카락 한 가닥. 그래, 아주 얇아. 아이고 어떻게 보여 안 보여? 워낙 얇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는 게? 자, 근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2만 5천분의 1의 크기입니다. 아이고야. 머리카락이. 이야, 그렇게 작다고요? 저것도 이미 엄청 얇은데. 11만 5천분의 1은 뭐. 11만 뭐야, 5천 분의 1? 그래서 굉장히 초미세 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 이렇듯 분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흡수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속의 구슬을 고분자 콜라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분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피부 진피층까지 통과를 하질 못해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이죠. 닿을 수가 없네. 먹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예 접근조차 안 되네요. 통과 자체가 안 돼요. 자, 반면에 초미세 입자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경우는 어떨까요? 분자 크기가 작아서 피부 진피층까지 추가가 되는 그렇죠. 바로 쏙쏙 통과를 해서. 흡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아니 저렇게 저분자 콜라겐을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이제 잘 네. 알겠는데 네네. 그 뒤에 펩타이드. 그 아, 맞아. 펩타이드는 또 뭔가요? 네, 펩타이드. 이게 뭐죠?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짧은 사슬의 단백질 조각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라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속의 콜라겐은요, 3개의 아미노산으로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아미노산 3총사가 모여야 콜라겐의 최소 단위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3개의 펩타이드, 즉 트리펩타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우리 몸과 구조가 같은 트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흡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요, 동물 실험에서도 소화가 이렇게 다 돼버리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피부, 연골, 뼈, 관절 등으로 전신으로 흡수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 김경란 선배님 또 두뇌 서바이벌에서 활약하시기도 한 뇌 건강왕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런지 피부 건강도 굉장히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우리가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게 콜라겐이었죠. 콜라겐. 네. 이런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시너지 영양소가 바로 레티놀입니다. 레티놀. 야, 오늘 이제 단어 시험 제 용량이 다 차고 있습니다. 레티놀. 레티놀은 이번에 또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예. 뭔가요, 원장님? 예, 레티놀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고 있죠. 비타민 A의 한 형태로 황산화 효과를 높여주고 피부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성인 74.8%가 비타민 A 부족 상태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그 결핍 정도가 광범위하고 그에 비해서 중요성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내 레티놀이 부족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세포 곳곳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들이 콜라겐을 녹이고 콜라겐이 생성되는 속도를 저하시키면서 피부 상처 회복까지 느려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노화 시계를 되돌려서 동안이 되기 위해서는 콜라겐뿐만 아니라 레티놀까지 챙겨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레티놀 좀 들어본 게 요즘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레티놀 들어간 화장품들 좀 찾아서 일부러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부지런해. 오. 요즘 뭐 레티놀이 함유된 이런 화장품도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원래 이제 의학에서 이제 레티놀은 주로 이제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꾸준하게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이 레티놀을 써봤는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관찰이 된 거예요. 잔주름이 펴지고 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레티놀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레티놀 유도체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레티놀을 콜라겐처럼 먹는 형태로 챙기신다면은 속 건강을 챙기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콜라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레티놀이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다 더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티놀이 피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레티놀은 우리 피부에 턴오버 주기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턴오버 주기.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피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층층층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네. 밑에서부터 피부 세포가 새로 생겨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이가 든 피부 세포는 맨 위에서 각질로 바뀌어서 나중에 때처럼 벗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는 한 바퀴가 계속 도는 건데 이거를 바로 턴오버 주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턴오버 주기가 총 4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는 4주마다 한 번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게 돼요. 그렇구나. 4주에 뵙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턴오버 주기가 바로 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 재생 주기가 늦어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피부가 칙칙해지고 손상을 복구를 하지 못하고 노화가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레티놀이 각질 세포의 증식을 돕기 때문에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시켜주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게 하는 바로 노화 시계를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40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레티놀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해봤더니 피부 결, 피부색, 그리고 피부 밝기가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아까 선생님께서 레티놀이 저분자 콜라겐 그 펩타이드를 더 똑똑하게 챙기는 꿀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것 때문인가요? 레티놀이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섬유아 세포의 수를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복잡합니다. 최대 아세포. 그죠. 최대 챌린지. 레티놀에서 이제 방금 이해를 했는데 또 나왔어. 섬유 아세포. 요거는 또 뭔지 궁금합니다. 아니 섬유 세포는 알겠는데 가운데 아가 끼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네. 레티놀은요. 콜라겐 부스터 역할을 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섬유아세포는 도대체 무엇이냐? 진피에서요. 콜라겐을 비롯해서 피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섬유아세포가 많으면 공장이 많이 가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피 속에 중요한 성분들을 채워주고 탄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섬유아세포인 거죠. 화면을 보시면요. 연령별로요. 쭉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아세포의 수를 나타낸 거예요. 80대가 되게 되면 섬유아세포의 수가 확연히 점점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레티놀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죠? 올라갔어요. 맞아요. 80세 이상 노인에게요. 일주일 동안 1%의 레티놀을 처리를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섬유아세포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이요. 공장 역할을 하는 섬유아세포 수가 증가한 만큼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